네, 안녕하세요.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김스타 전문가입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약 5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시청자분들의 오늘의 공략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또 다음 주 한 주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종목들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이후에 무료로 오늘의 또 공략주가 또 공개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12월 초, 국내장이, 바닥권을 찍으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듯해서 보이고 있었으나, 아무래도 국내장이 좀 갭상승해서 올라왔죠. 올라오는데 반등에 성공하는 듯 싶었으나, 지난 한 주,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어제였죠. 지수가 힘을 받지 못하고 다시 조정받는 시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참 재미없는 시장이었죠. 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여러분들의 성과도 많이 없었을 거고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요즘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연말이고 그렇기도 해서 아무래도 개인들에 대한 자금들이 투입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또 미국 시장과 다르게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그런 모습과 또 연일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증가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화 이런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한 요소들 때문에 아마 국내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실 텐데요.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지수 관련돼서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시황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 전에요. 본 내용 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주요 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되는지 오늘의 내용들은 미국 시장,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국내 시장의 지수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 어제와 지난번에 있었던 무료 공략주에 대해서 잠깐 또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거와 또 단에서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 오늘 또는 어떤 종목을 또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한 주간 관심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공개가 될 겁니다. 방송에 공개되니까는 지금 노란톡방으로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지금 1000여 분 가까이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많이들 참석하셔야지 또 많은 정보들도 드리고 있으니까는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우선 노란톡방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무료 노란톡방에 대해서 입장하기 위한 방법은 문자로 샵 3989 김스타라고 전송만 하시면은요, 입장 코드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또 지금 화면의 하단부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살짝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부가 이용료가 또 나가니까 참고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원의 투자는 아깝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니까는 언제든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까지만 딱 공개적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오늘 이후에는 또 한 주간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관심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빨리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수익을 한번 봐야겠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라이프 시멘틱스하고 주연테크, 디어유 이 세 종목으로서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렸어요. 그때 FSN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문자로도 공략을 하면서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매도가 위에서 아마 13,050원 이런 데까지 올라왔다가 수익을 실현하고 목표가에서 전량당 수익 실현하고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어제였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며칠 월, 화, 수요일 정도 의약품주들, 제약바이오주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대거 상승하면서 경동제약에 대해서 공략을 하면서 저희가 짧게 13,000원까지 제가 13,000원 위에서 이제 모두 다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 13,500원에서 약 7% 정도 수익을 실현해서 나왔습니다.
또 경동제약에 이어서 바로 또 저희가 또 공략을 했죠. 서린바이오라고 바로 또 공략을 하면서 저희가 매수가, 매도가 측정하면서 약 4%에서 5% 정도 수익을 실현했어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뭐 빨리 짧게 뭐 2%에서 뭐 3%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는 목표가까지 도달하면서 목표가 이상까지 올라갔죠. 목표가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짧게 수익을 실현했고, 어제 하루에도 이런 12%, 13% 정도 수익을 실현했고, 지금 현재까지 48% 이상의 내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어저께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매번 강조했을 거예요. 노란톡방에다가 시장이 깨지고 아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런 급한 강화된 조치가 나올 경우에는 분명히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공략주 장시작 전에 알서폴트 그리고 ECS 그리고 한국 패키지 대형 포장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보라고 언급해드렸죠. 어제 하루 만에 알서폴트는 9% 이상 장중에 주가 대비 7% 이상 상승을 했고요. 한국 패키지도 9%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었죠. 지난주 월요일장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장에서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이렇게 월요일 아침 장시작 전에 로봇 관련된 로봇주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언급을 해서 드렸어요. 로보티즈, T-로보틱스 이렇게 딱 언급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로보 같은 경우는 19% 이상 상승해서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상승 플레이로 요즘 지난주 이번 월요일장에 로봇주들에 대한 강하게 움직임이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수익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랬던 시장이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들을 언급해드리고 있고 꼭꼭 집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참석하셔서 많은 종목들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종목을 드린다기보다도 이번에는 이런 쪽이 섹터가 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짧게는 당일 또는 길게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스윙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는 이런 종목들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에 대한 어제였죠,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제 미국 시장이 FOMC에서 연준이 발표했던 금리 인상, 이런 거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가속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번 해소가 되면서 미국 시장의 차츰 조정받던 기간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우존스도 1.08%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하면서 쭉쭉쭉 올라가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 이상 급등하면서 내렸던 지수보다 더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S&P 500 지수적 지수도 마찬가지로 1.6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주요 3대 지수들이 모두 다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국장에 대한 빠른 순환매가 돌고 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또 안도감을 심어주면서 이런 시장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연준의 발표죠.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150달러에서 150억 달러 수준에서 300억 달러로 이렇게 늘려나면서 자산 매입에 대한 그런 시점,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년 원래 6월까지 보는 테이퍼링이었는데 아마 빠르게 3월 달에 조기에 이제 끝날 것으로도 보여지는 그런 앞당겨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좀 동결은 됐지만 내년도에도 최소 3회까지는 3차례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그런 발표로 인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러한 불확실한 모습들이 점차 또 안정화되면서 완화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미 기술주들에 대한 대거 상승세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상승을 했고, 아마존도 2%, 엔비디아도 7%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테슬라까지 1% 이상 다 상승하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어요. 이러한 안도감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나타낼 수 있는 어제의 그런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지수, VIX죠? 아마 공포지수라고도 하죠. 이런
변동성 지수도 어제 마이너스 11%까지 하락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국내 대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자본금이 좀 많이 대거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국내 시장이죠.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증가, 하루에 7,000명, 7,800명 정도 나오고 오늘도 여기 없이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확진자에 대한 증가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시장이 또 악영향으로 미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흔드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고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잠시 후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단기적인 흔드는 모습의 시장은 나올 수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지난 이틀 월요일 화요일 동안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그런 시장에 대한 반영을 먼저 선반영했을 수도 있을 수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는지 잘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그런 모멘텀과 또 다르게 어제 시외장에서 국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이미 대략적으로 구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와 있는 구도가요, 시장이 깨질 때 흐름에 나오는 그런 구도였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어제 시외장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또 상승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냐 이게 또 강한 궁금증이 나오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을 한번 보죠. 국내 시장은 어제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이 많이 힘들었죠. 결과론적으로는 그거죠. 미국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가속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역시나 경기 침체가 둔화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횡보장을 이루면서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연일 재미없는 상승. 지난 12월 2일이었죠. 1일 2일 날 코스피 시장은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해서 상승 추세로 보이는 듯해 보였으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이은 하락 장세로 이어지면서 지지부진하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코스피 시장은 저점을 잡은 듯해 보이는데 아마 여기서 3천선이 돌파가 되지 않으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매번 강조하지만 연일에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지만 지난 과거서부터 고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하락 장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 반등할 수 있는 지연적 지속적인 하락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나오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으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시장도 있겠지만 넘지 못한다면은 연일 하락 장세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크게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증가 말고 큰 악재성 이벤트성 이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내려가지는 않을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2,800선까지는 무난하게 바닥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3,000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테이퍼링도 내년 3월도에 조기 마감이 되면은 그때 이후 제가 상반기 때 시장을 공략해봐도 되는 시점이 3월 달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 매집을 해서 1일, 2월 달에 매집을 해서 3월 달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여지니까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연말 동안은 좀 관망하면서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변동성이 심한 코스닥도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도 크게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잡고 나서부터 움직임세가 둔화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1,000선을 회복하는 단계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수가 크게 힘을 못 받고 있죠. 그랬던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지난 1년 반 동안 개인들에 대한 투자금이 워낙에 크게 높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연말이 됐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자금이 바닥나는 시점이에요. 바닥나는 시점이고 외인들은 그만큼 순환매를 돌리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올라오겠지만 올라오더라도 그 투자금이 예전만큼 높지 않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크게 반등해서 올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외인들에 대한 자금들이 투자금이 들어와야지만이 시장을 좀 더 크게 땡겨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외인들의 자금도 많이 대거 빠져나간 상태예요.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미 연말이나 또 내년도 초에도 자금력이 또 회복해서 들어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 월요일장부터 뭐 시장에 대한 깨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던 종목들을 잘 공략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국내 증시가 어제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 달 동안 한 주간 방향성을 좀 이뤄내면서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증가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약바이오, 의약품들 이런 관련주들이 긴 조정, 10개월 정도에 대한 조정 끝에 이제 막 다시 상승 초입구를 가지면서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상승했던 어제에 갑자기 또 급등했던 종목들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서린바이오나 뭐 이런 종목들 대한과학 이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런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음 주 한 주간 한 주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을 몇 가지를 가져왔으니까는 끝까지 시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어제하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두산중공업을 25,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노란톡방에다 문의를 하셨는데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본다면 전형적인 원형 천장형 구도를 가지고 있죠. 원형 천장형 구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기준점을 잡아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천장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에 어떠한 모습이 그려지는지는 여기의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등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원형 천장형에서 원형 바닥형 구도에 대한 모습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원형 천장형 구도에서 이렇게 바닥 한번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줬기 때문에 원형 천장 바닥 한번 다시 들어준다라면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차트 구성을 만들어 놓고 있죠. 어젠가 이틀 전에 뭐 두산중공업이 호주에서 1,100억 규모에 대한 ESS에 대한 수주를 따오면서 그 연일 상승세가 보였는데 어차피 얘네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지금 있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60일선하고 120일선이 맞물려 있는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얘네들은 연일 밀려나갈 수밖에 없고요. 지난 저점 구간이 20,000원, 18,000원 이 구간까지도 다시 한번 쏟아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파동을 한번 지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흐름을 보면서 내려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 121선과 60일선 자리가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고요. 21선 자체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방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성도 나와 있는 모습에서 두산중공업은 121선만 안착을 해서 위로 올려준다면 다시 한번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아마 매수가 위까지는 들어주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형 천장형 구도에서 원형 바닥형 구도로 구도가 바뀌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두산중공업인 종목들은 단기적인 종목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정리하는 단계보다도 어차피 바닥권을 한번 찍고 나서 한번 턴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찰하면서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 25,000원권에서 자리 잡은 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크게 가격대를 들어주는 시점은 맞지만 그래도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한다면 25,000원짜리도 크게 뭐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는 잠시 더 홀딩하고 120일선과 60일선 안착해서 다시 반등 추세로 들어왔을 때 그 자리를 본다면은 충분히 전고점을 뚫어서 돌파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 스퀘어. 자, 이 SK 스퀘어를 매수하신 분은 63,600원의 비중을 10%라고 하셨어요. 자, 63,600원 이 자리죠. 저는 이 자리에서 이분이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잠시 볼게요. 63,700원 이 정도인데 어느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를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나 아니면 뭐 이런 자리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보자고요. 만약에 첫 번째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또 사람은 사람인지라 욕심으로써 또 끌고 가서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죠. 뭐 두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도였고 세 번째 자리나 뭐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를 했을 때 얘네들 다시 한번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는 큰 오산이 되는 거죠. SK 스퀘어에 대한 반도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요. 지금 상장하자마자 얘네들에 대한 움직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나면서 연일 하락 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신규 상장 중이기 때문에 차트를 어떻게 바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보다도 당연히 이런 신규 상장주에 대한 종목들을 딱 표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신규 상장주인데 이제 막 다시 들어오네, 올라오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도박성이 더 큰 거고요. 이런 자리는 매수하는 것보다도 좀 더 기다리는 자세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죠. 만약에 기업을 보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성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투자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아깝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이미 벌써 뭐 공매도권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얘네에 대한 신규 상장주가 이미 눌러나고 있는 이미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쏟아내었기 때문에 지금인 바닥보다도 아마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5만 원이 더 깨질 것으로도 보여진다라는 거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오늘 자리나 다음 주 길어야 월요일, 화요일까지 반등 추세가 없다라고 하면은 바로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반등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만약에 들어온다라면은 땡큐 하지만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을 권유해 드리니까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FSN. 자, 우리 FSN 한번 잘 보자고요. FSN. 지난 방송에서도 추천을 해드렸고, 지난주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최근 들어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세, 어제는 또 중국발 비트코인에 대한 악재가 한번 나왔죠. 15일부터 이제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규제를 하겠다. 전면적으로 거래가 불가능. 이렇게 나오는 모습도 있었고, 예전에 인도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의 악재성이 한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대한 오늘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됐죠? 다시 5천만 원 후반대에서 6천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NFT 사업,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 상승세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연말에서 더 그런지 지금 있는 단기적인 조정자리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물론 저희가 공략했던 날은 이때였죠. 이때 15% 상승하는 이런 날에서 저희가 12,300원 이하로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해서 13,000원 조가까지 도달하는데 딱 이틀 걸렸어요. 월요일, 화요일 딱 이틀 걸리면서 수익 실현을 했던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비트코인 하락세가 보이고 나서 반등은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 NFT 관련된 마찬가지로 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한 투자했던 종목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단기적인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상승세는 시작이 됐고요.
시작되면서 이격도를 좁혀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낼 거예요. 눌리더라도 뭐 10,000원권 초반까지는 한 번 더 눌리겠죠. 눌리고 나서부터 다시 연일 상승세가 나올 거고, 이 NFT 관련된 사업들, 메타버스 관련된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시장은 눌리고 있지만 21선에 대한 황금선을 이격도를 좁혀나가고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미 워낙에 고가점을 찍고 나와서 다시 단기적인 조정을 맞고 나서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자리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다시 한번 목표가 위로 들어줄 이런 자리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홀딩하고 좀 길게 내년도 1월까지도 충분히 봐도 돼요. 충분히 봐도 되고 여유 있게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유해 드립니다. 어제였죠, 어제. 경동제약. 어제 경동제약을 저희가 매수를 하면서 노란톡방에다가 알려드렸어요. 경동제약에 대한 노란톡방을 드리면서 7% 수익을 완료했죠. 이 부시라민을 활용한 오미크론을 또 잡겠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테라피틱스에 대한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데, 이 부시라민은 관절염 치료제예요. 관절염 치료제. 하지만 이 캐나다의 리바이브가 현재 임상 3상을 실험 중에 있는 지금 모습이고요. 만약 성공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 부시라민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겠죠. 이 경동제약은 이 부시라민에 대한 수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어제 지난 월요일, 화요일장에 수요일까지 어제장까지 제약, 의약품주들이 대거 상승을 했어요. 말도 안 되게 대원제약, 일동제약 상한가 이렇게 오미크론 관련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모습들에 대한 포착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했죠. 이런 모습의 조정을 한번 받고 나서 21선 한번 나왔는데, 지난번부터 이 경동제약이 꿈틀거리기 한번 시작했어요. 차익실현 매물 한번 나왔고요. 그러면서 횡보자리 만들어주고, 어제 말고 이틀 전 화요일 날도 한번 경동제약을 한번 공략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모습이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을 나가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따라서 이 경동제약을 저희가 공략을 하면서 과감하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제 오전이었죠. 어제 오전에 이 경동제약을 과감하게 베팅을 했습니다. 베팅을 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추가적 급등상승 나오고 13,000원, 13,500원까지 돌파되면서 13,000원 이상에서 전부 다 저희는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못 팔았다 하더라도 눌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이 경동제약을 좀 더 다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시장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약바이오, 어제 제약바이오도 난리 났었죠. 제약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이 같은 섹터로 움직입니다. 어떤 무슨 제약 움직이면서 또 어떤 제약 이런 움직이고, 또 어떤 약품 무슨 약품 움직이면서 같은 섹터에 대해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수급만 받쳐서 들어온다는 이런 종목들만 공략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아무래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는 이런 종목도 한번 또다시 한번 우려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됩니다. 지금 8시 29분 30분이 다 돼가는데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1분 뒤에 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주, 이번 주에 되는 공략주들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동제약까지 언급을 해드렸죠. 경동제약에 이어서 어제 경동제약에 이어서 바로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서린바이오.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가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8%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이 서린바이오와 같이 따라가는 게 대한과학. 대한과학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20% 가까이 20% 이상 상승했다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어제 저희가 공략했던 게 바로 서린바이오. 이 종목이었죠. 서린바이오도 뭐 11% 이상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제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급등하면서 일신바이오는 모더나에 대한 그 관련주로서 모더나가 오미크론에 대한 위협적으로 평가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일신바이오가 갑자기 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대한과학도 일신바이오에 대한 후발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였고, 이와 같은 섹터로서 움직이는 놈들이 바로 서린바이오였다는 거죠. 당연히 따라가서 수익 실현했던 그런 종목이었죠. 어저께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잠깐 보면은 어제 경동제약, 뭐 이렇게 단위가 목표가 위에서 자율 매도 이렇게 해서 사인도 다 드리고, 이렇게 다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해서 수익 실현했고요.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표가 잡고 나서부터 충분히 목표가 이상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어제 뭐 24,400원까지 올라오면서 서린바이오까지 수익을 실현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 지금 이제 막 바닥권에서 긴 여정이었죠. 거의 뭐 반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런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꿈틀대는 모습이 나오면서 후발주로서 이런 바이오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요. 이런 모습에서 연일 계속 매수하는 것도 계속 연일 상승세를 보였죠. 연일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거의 뭐 22,800원 이하로 매수했기 때문에 이 자리였습니다. 깨지지 않고 여기서 경동제약을 바로 수익 실현하고 나와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바로 공략을 했죠. 공략하면서 나오는 모습 끝까지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이런 종목들을 선략하면서 공략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제 저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월요일장에 로봇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고, 월요일날 공략했던 종목이 로보로보 그리고 로보티즈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던 이런 종목들은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는데 그 전보다 토요일 날 삼성전자에서 로봇에 대한 관련된 이런 시장에 대한 주목을 이끌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이 로봇주가 그 다음 월요일장에서 반드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로보티즈나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은요 단기간적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놈들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에 대한 움직임은 오전장에 강하게 나타내고 위에서 꼬리다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왔다면 짧게 치고 나가서 5%에서 뭐 10% 이상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려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당연히 올해 삼성전자에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진출을 하겠다라는 소식 언급과 또 로봇 산업과 메타버스와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에 대한 긴 조정 구간이 바닥을 찍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횡보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막 상승 초입 단계를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보티즈 말고도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어제 노란톡방에서 장시 시작 전에 알서포트라고 제가 관심 종목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다가 어제 아침이었죠. 아침 8시 45분에 오늘의 관심주,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 알서포트, ECS, 뭐 포장재질 관련주, 한국 패키지, 대형 포장 이렇게 4종목을 드렸거든요. 4종목 다 전부 다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런 알서포트 같은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사회 이슈를
듣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라고 발표를 하겠다는 게 오늘입니다. 오늘이고 4인 이하 뭐 9시까지 뭐 제한하겠다는 거를 검토 중에 있고 아마 발표가 나올 듯 한데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미리 예측만 하고 있다면 관련된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얘네들도 알스포트는 예전 과거에서부터 2만 원대부터 쭉 길게 조정을 받는 거의 1년 가까이 뭐 길게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비대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알스포트도 시초가에 공략을 했다면은 얘가 장중에 9%까지 올라왔죠. 시초가에 공략을 했다면 7% 이상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었던 종목이고, 만약 이 종목을 늦게라도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익권이겠지만 시외에서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어제 시외에서 ECS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어제 수익을 못 받았지만 오늘에 대해서 시초가에 전량 매도한다면 상한가 기록이기 때문에 못해도 한 5%에서 10% 이상 수익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이거에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또 따라가는 매수자분들은 바보죠. 지금 있는 모습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이미 시외에서 급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종목을 보면 또 한번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고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제가 아침에 방송 딱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미국장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외장에서 이런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국내 장에 대해서 반발력이 또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장을 상승해서 우리나라 장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면 비대면주가 가면 안 되죠. 왜? 코로나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비대면 이런 지수와 또 반대로 가는 이런 성향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시외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모든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분명히 오늘 나올 것인데, 뭐 재택근무에 관련된 뭐 치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재택의료도 나오겠지만 지금 이런 시장에서 어제에 대한 그런 악재성 때문에 시장이 움직일 텐데, 그러면 미국장에서도 동반 상승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만약에 미국장에서 상승해서 온다라고 하면 이런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전장에 시세 한번 주고 쭉 재료 소멸로 미끄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있는 공략은 여러분들이 보유자들의 영역, 어제 시외에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유자들의 영역이 될 거고, 그 여러분들도 언제 공략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얘네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이런 횡보 자리를 만들어줬을 때 물론 얘네들에 대해서 더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잡을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뭐 7,300원 이하에서 하락 장세를 보이고 22선 위에서 마무리만 된다면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는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비대면 언택트도 마찬가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자리보다도 좀 더 눌러놨을 때 공략을 하면은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ECS뿐만 아니라 링네트도 같이 가는 경우죠. 지금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시외에서 한 6% 상승했는데 오전장에 시초 딱 주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재료 소멸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공략하는 것보다 어차피 차트는 바닥권에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바닥권. 횡보 자리죠. 횡보 자리는 재미없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바닥권을 눌렀을 때 20일선하고 전복됐을 때 이런 모습에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또 수익을 또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해서 움직임은 물론 장 초반에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거예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을 잘 보다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관망과 흐름 정도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흐름을 가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캐치가 된다면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해 드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좀 공략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노란톡방에 한 지금 1000여 분 정도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980분, 990분 정도 되시는데 노란톡방에 대해서 다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노란톡방 입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문자로 샵 3989 김스타라고 전송하시면 입장 코드가 문자로 발송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들어오시면 될 거고요. 또 화면 하단부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불로 살짝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세요.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뭐 물론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는 나갈 수 있습니다만 100원의 투자가 절대 아깝지 않다.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들어오시고요.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까지만 공개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또다시 들어오실 때는 일주일 후에나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많은 종목들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또 방송했었던 여러분들의 수익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지난주에는 저희가 라이프 시멘틱스 주연테크 DOU 전부 다 무료 노란톡방에서만 드렸던 종목이에요. 무료 노란톡방에서 과감하게 드렸던 종목이고 FSN 지난주 목요일날 매수해서 월요일장 수익 실현했고요. 화요일날 수익 실현했고요. 어제 수요일날 장에서는 경동제약과 서린바이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리면서 수익 실현했던 그런 장이었고 아직까지 48%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관심 종목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관심 섹터를 보고 있으니까는 한번 잘 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수익하는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에 대해서 좀 대박적으로 꿈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한 20% 먹겠다. 뭐 35%, 뭐 50% 이상 수익을 받아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짧게 단 2%라도 2%, 4%라도 하루 수익에서 만족을 하면은 한 달이면은 20일 거래에서 2% 수익만 하더라도 40%에 대한 수익을 받아갈 수가 있고요. 하루에 40%만 하더라도 80% 이상 수익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욕심내지 않고 주식으로서 대박나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장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예전에 작년도에 코로나에서 뭐 그랬다고 한다면 주식으로 대박날 수 있는 거지만 주식시장이 비트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에서 대박을 꿈꾸는 것보다 차츰 수익률을 높여가면서 가져가는 쪽으로 좀 본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많은 종목들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주간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이번 주 한 주간 또는 오늘 또는 다음 주 한 주간에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보려면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라고 발표가 나올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언택트주를 봐야겠죠. 근데 언택트주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시장이죠. 그렇다면은 어느 종목을 또 봐야 될까? 뭐 진단키트라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겠지만 어제 공략을 해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한번 보세요. 도시락 배달, 포장재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시행이 된다면 당연히 배달 업종들에 대한 상승세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포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포장업종, 포장재지 이런 종이류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일단은 첫 번째 종목 한번 보죠. 한국 패키지. 한국 패키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있는 시점에서 지난 7월 달부터 긴 조정 구간을 받으면서 바닥권 한번 찍었고요. 찍으면서 추세가 전환이 됐죠. 턴어라운드 하면서 추세가 전환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누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 5,000원권대 초반대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6,000원, 6,500원까지도 다시 전고점을 향해 돌파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에 대한 거래량이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6,500원 이상에서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한국 패키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도시락 배달 포장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표 수혜주죠. 대표 수혜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어차피 바닥권에서 지지라인 만들어주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재미없게 지지부진하더라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수반돼서 동반되면은 6,500원 이상은 한번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니까는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고요. 한국 패키지가 움직인다면 당연히 따라가는 게 캐린 포장 업종이죠. 마찬가지죠. 이미 120일선까지 돌파되면서 정배열 구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한국 패키지하고 동일한 구조로 나가면서 바닥권 찍었고요. 바닥권 라인에서 이미 1차적인 상승 파동태가 나왔고 전일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와줬어요. 올라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고 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죠. 왜? 전고점까지에 대한 물량 소화를 위해서 한 번은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또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대형 포장이죠. 대형 포장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같은 섹터, 같은 맥락입니다. 눌러놨기 때문에 시초가 여기 이제 막 상승 초입구부터 이제 막 120에선 뚫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정배열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 당연히 어떻게? 지금 3,000원권 전일가를 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전고점이 요 라인 3,250원 이상까지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눌림목이 더 왔을 때 2,900원 이럴 때 3,000원 초반 또는 2,000원 후반대에 대해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21선도 이격도를 좁혀줄 거고요. 다시 한번 좁혀줄 라인을 나타낼 거고요. 이런 라인 나타내면은 다시 한번 이 자리가 골든 크로스가 되겠죠. 골든 크로스 라인이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상승세 돌파 구간이 한번 나오면은 3,500원까지도 거뜬하게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장재지 관련된 코로나19에 대한 모습 때문에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작년도 올해 또부터 줄곧 포장 업종 관련된 이런 섹터들 배달 포장 이런 재질들도 초기부터 줄곧 상승해서 긴 조정을 받았습니다. 많이 긴 조정 받았죠. 한번 이때부터 볼까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긴 조정 구간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 자리가 나타날 거니까는 다시 한번 시세를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이런 자리를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의 이런 시장들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더 보자면은 우리 알서포트 사실 알서포트는 좀 좋은 기업이기도 해요. 기업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가 바닥권이기도 하고요. 얘네들에 대한 모습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시도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에서 한번 관심을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수혜가 나올 거고요. 알서포트뿐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게 ECS라고 그랬죠. 오늘 아마 ECS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초반에 급등하다가 한번 내려올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도 같이 봐야 되고 ECS와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링네트 이런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배달 도시락 포장재지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보시고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